담보물권 중에 교재는 134페이지, 문제집은 134페이지. 문제집은 134페이지 표시고, 요약집은 저 뒤에 후반부 한번 가보실까요? 요약집. 후반부 24페이지 펴보시면 참고 오셔, 그냥. 제2편 물권 지금 배우고 있고, 일장 총칙, 2장 점유권, 소유권, 지금 이제 오늘은 여기 배울 차례예요. 그럼 여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가치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처분에서 교환 가치를 지배한다. 이 교환 가치 지배권을 소유자로부터 인정받은 물권을 담보물권. 그래서 담보물권 두 개, 유치권과 저당권은 소유자의 물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용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물건을 사용했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유치권자가 사용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지금 여기 또 이런 얘기 하니까 표정이 또 우울해지지 말고. 그럼 유치권은 점유를 한다고 안 한다고? 유치권은 점유해, 제발. 그래서 여기서 밑에서 점유 안 하는 게 두 개 있잖아. 그거 지역권, 저당권, 이렇게. 유치권은 점유하지 지금, 맞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기 때문에 점유물이 침탈당하면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는데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해. 그럼 여기서 점유자의 6개 점유는 추정된다 생각나? 그러니까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이 돼야 안 돼.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등기로 공시되지 않는 그런 점유의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된다. 배웠던 걸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유치권의 성립 원인은 이 총칙에서 권리 변동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의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그래서 유치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법정 담보물권이거든. 그래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인데,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처음 오실 때는 관하여 생긴 채권을 그냥 막 별거 떠들었어. 근데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 채권은 오로지 뭐라고 그랬어? 목적물에 바른 비용.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제 공부할 때는 목적물에 바른 비용만 유치권이다. 근데 비용은 필요비도 있고 유익비도 있는데,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해버리면 유치권 성립하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죠. 그럼 상환기간 허여해버리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외워본다. 비용만 유치권이다. 두 번째는 이 관하에 생긴 채권이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변제기에 도래해야 돼. 돈 받을 날이 도래해야 된다고. 그래서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적법 점유해야 되는데, 이 점유와 관련하여, 자, 첫째, 유치권자는 간접 점유, 꼭 직접 점유해야 된다.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간접 점유라도 무방한데, 간접 점유라도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했을 때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는다.
근데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하게 해서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다시 해. 유치권자의 점유는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걸 머릿속에 외우라고. 누구에게 점유하게 한 경우에는? 응?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자는 먼저 채권이 생기고 나중에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 생겼던 채권 생기고 나중에 점유해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나오는 것은 꼭 선점유여야 돼. 후점이라도 된다. 후점이라도 된다 이게야. 채권 생기고 후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 인정? 네, 포인트만 외워버려. 세 번째,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고 안 된다고?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치권 발생 배제 특이하게 없애야 되는데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이하게 있으면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유치권이 성립이 되면 이제 유치권 효력으로 가서 유치권자는 다른 물권자에게 없는 게 있었는데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유치권자는 족보가 없기 때문에 배당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우선 변제권도 없고 그 다음에 목적물이 변형된 경우 변형된 가치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물상 대위권.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상 대위권도 없고 그 다음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없어지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 이게 이제 유치권자에게 없는 것 세 가지. 다른 물권자에게는 있으나 유치권자에게 없는 것 세 가지. 다 같이 우물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자가 소송에서 갑이 도급인이고 을이 수급인인데 수급인이 지금 유치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도급인이 소제기해. 그럼 소제기하면 유치권자는 비 오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법정에 출두해야 돼. 민사상의 문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돼. 가서 내가 유치권자요 라고 주장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는 안 돼. 주장하면 유치권자는 패소는 없어. 패소 판결 내리지 않고 상환나 이런 판결 내리지.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패소 없다 외워야 돼. 다시 패소 있어 없음? 없음. 그 다음에 유치권의 행사와 채권의 행사는 같은 것이요 전혀 다른 것이야. 목적물 유치하고 있다고 해서 채권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에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다. 적어도 몇 가지 특징만 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없어. 뭘 막을 수 없어? 채권에 가는 세월. 이해 가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의 사용.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은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부당이득은 성립된다. 그래서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 이렇게 하면 문제 풀려. 그리고 만약에 더 알고 싶어도 멈춰버려 이제. 더 알고 싶어도. 자, 문제 보자. 134페이지에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134페이지 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을 소유의 건물에 관해서 그러니까 채무자 을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 유치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1번 갑이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제출했을 때는 을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아까 유치권자는 적법 점유로 추정된다고 했지?
추정된다 이 말은 입증 책임지지 않는